안녕하세요. 파산관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도산 판례 100선 중에 개인 파산 중에 이제 첫 시간입니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파산 원인이 있는지,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그것도 이제 과거의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뭐 개인 파산에서도 파산을 쉽게 허용하는 추세죠. 근데 이건 벌써 이제 10년 전 저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마 평석을 했을 거예요.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님이 우리나라 회생면책 1호, 파산면책 1호를 선고하신 분이죠. 사안을 보면 채무자는 2008년 제1심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는데 73년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 약 만 34세죠. 월 76만원, 보증금 100에 월 19만원, 다가구 주택, 어머니 부양, 덤프트럭 하다가 사업 실패 후 카드 돌려막기. 뭐 전형적인 추세입니다. 채무는 4,362만원. 2008년도에 이제 신청을 한 거죠. 2008년도면은 우리나라 파산에 아주 극에 달할 때죠. 1년에 한 12만원, 15만 건 정도 들어가고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에만 한 5, 6만 건 들어올 때였어요. 그때 2007년, 8년도, 저도 이제 관제인 처음 될 때죠. 2007년도면. 제1심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총액, 현재 생활, 노동능력, 33세의 남성으로 도시령 노동자의 평균 수입 예상,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할 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갚을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각시켰죠. 항고를 했죠. 채무자가 아직 건강하다. 어머니 외에 다른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므로 기각시킬 수가 있다. 재항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파기환송된 거죠. 결정 요지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구체적 객관적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는 등의 추상적 주관적 사정에 근거해 함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옛날엔 그랬죠. 2006년도, 7년도에는 젊은 사람이 뭐 사지 멀쩡하다. 그럼 빚을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아마 기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309조 2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이러한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으로 들어오면 남용이라고 부를 여지가 있죠. 특히 이제 전문 직업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남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인회생으로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를 심리를 해보라는 얘기죠. 요까지는 판례는 다 공개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해설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판례 평석, 판례 100선, 문제의 소재, 개인 파산 엄격 심사주의. 2007년부터 엄격 심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 제도를 확대해 갖고 저도 이제 이때부터 시작됐죠. 2007년부터. 지금 그때 시작하신 변호사님들이 지금도 한 대여섯 명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엄격 심사와 맞물려 부각된 문제는 면책제도에 파산 면책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부정적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하급심 판사들이 하급심 판사들은 민사부나 형사부에서 파산부에 처음 옵니다. 그때 이 마음에 안 들죠. 민사부에서는 증거 엄격주의에 의해서 누가 누구 돈을 갚아라. 근데 파산에서는 반대로 면책을 시켜주는 거죠. 증거도 좀 부족하지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파산 원인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심사 자체를 거치지도 않고 추상적 주관적 사정,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 속된 말로는 사지 멀쩡하다 라고 해서 파산 면책 시정을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의 지급불능 판단 기준은 대상 결정이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원인이 없다고와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 실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는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해야죠. 그래서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현재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는 등의 추상적, 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상 결정이 제1심의 항고심은 채무자가 33세의 젊은 남자로서 노동능력 멀쩡하지 않냐. 부양가족 어머니 혼자예요. 배우자나 자녀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혀 산출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이제 기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남용에 해당되는 지역의 판단 기준. 가사 309조 2항으로 또 남용에 해당돼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 조항은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위범 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미국 구연방파산법이 실질적 남용 substantial abuse 또는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abuse 남용을 이유로 한 파산 신청 기각 조항을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죠. 그래서 309조 2항의 남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서는 아직 확립된 기준은 없고 당시 하급심 상당수 실물에는 젊고 건강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파산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파산원에 따라 파산 남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유로 기각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결정은 파산 면책 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 절차의 관계, 309조 2항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 결정은 파산 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설시하여 하급심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덧붙여 주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파산 전 남용의 판단 요소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2011년 1554, 1555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파산 절차의 남용을 규정한 309조 2항이 일반적인 권리남용 원칙의 한 편이라고 보고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 종에서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한 판단 요소로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의 동기와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이해관계들의 행태,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 지출의 낭비적 요소,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의 존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09조 1항 5호는 파산 신청 기각 사유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한 때, 불성실한 때를 규정하고 있죠. 법원 실무에서는 신청서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를 누락하고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말 안 듣는 경우죠.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등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불출석해도 오히려 억제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경우 원래 파산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배드 페이스를 명문의 기각 사유로 조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연방파산법 707조 A의 일반 기각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하고 있었는데 1984년 파산법 개정으로 707조 B에 실질적 남용이 substantial abuse가 기각 저번에 하에 조정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 조정이 안 돼서
재판장님이 하해 공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 30일까지 7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 피고가 기일까지 위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1년 12월 1일부터 가감는 날까지 연 11개월 기일로 계산한 지연금액은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내려주셨고요. 원고는 김희숙에 대한 채권을 피고는 그런데 실질적 남용의 개념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를 법원이 재량 판단에 맞다는 결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자 미국 의회는 2005년 파산법을 개정하면서 남용의 표현을 바꾸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남용으로 추정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의할 수가 있고, 이의를 하면 판결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권리남용이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젊다는 이유만으로도 하지는 않죠. 워낙 경기 불황이고 청년 실업이 이제 뭐 만연해 있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